너무 심각한 분산 투자 아닌가. 그래서 자소서를 아무리 잘 써도 생기부가 되게 별로면은 떨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당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2020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요강을 알아볼 건데요. 사실 저는 당국대학교 죽전 캠퍼스보다 천안 캠퍼스를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당국대학교는 DKU 인재가 있고 또 제가 이제 좀 매년 한 명씩은 보냈었던 창업 인재가 있네요. 근데 이제 이 전형도 저는 요새는 준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투자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적은 전형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수자의 내신 것 같은 거 살펴보면서 당국대학교 수시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일단 당국대학교는 10일 5시까지 마감하는 학교니까 이때 딱 마감하는 원서접수 마감하는 학교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전략적인 수시 지원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모집 인원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면 학생부 조합 내에 DKU 인재 있고 SW 인재는 뭐 어떤 전형인지 충분히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그다음 창업 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도 워낙 적습니다. 그리고 논술이 또 있어요. 거기다 교과 수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당국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어느 전형에 집중했다라는 느낌 없이 모두가 다 고생하는 전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일단 법학과의 총 모집 인원이 115명이네요. 상당히 많죠. 그리고 도시계획 부동산학부도 좀 유명한 학과에 속합니다. 이것도 70명 선발하네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학부 예전에 되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좀 많이 죽었죠. 75명. 이게 전체 인원이니까 정시를 포함한 거예요. 경영, 단대 경영은 뭐 예전부터 좋은 학교였죠. 216명 상당히 많죠. 전자전기공학부를 총 186명이나 선발하네요. 그리고 소프트웨어학과도 이 정도 선발하는 건 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산업보안학과라는 이름이 있어서 이쪽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배분율을 봤을 때 지금 DKU 인재 25명인데 교과 수자 22명, 논술 수자 18명. 그러니까 이런 점이 도대체 이게 너무 심각한 분산 투자 아닌가. 좀 어떤 전형에 약간 몰빵을 해줘야 무슨 생각으로 애들을 뽑는지 알 건데 그런 게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경영학부는 지금 39명인데 뭐로 교과 수자로 46명 선발하니까 전체적인 입결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요 경영학부에 한해서는 뭐 내신의 입결을 많이 낮추진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전자전기공학부도 마찬가지예요. 학종으로 29명 선발하는데 교과로 39명, 논술로 39명 선발한다고 하니 내신의 입결을 좀 낮추지 않으려는 입학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 우수자 전형의 합격자 성적,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의 합격자 성적, DKU 인재 전형의 합격자 성적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이제 창업 인재도 제가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여기 있는 이제 뭐 왼편부터 오른편으로 본다고 치면 제일 먼저 있는 게 DKU 인재 전형이네요. DKU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문계열이 주점 캠퍼스 기준이니까 천안 캠퍼스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할 거예요. 인문계열이 2.89, 자연계열이 2.83입니다.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는 그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없다 보니까 내가 만약 내신이 3등급이다 4등급이다 해도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지원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서류상으로 내가 정말 좋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신으로 판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어국문학의 합격자 내신 평균이 2.63, 사학이 3.0, 영미인문학이 2.91, 철학이 2.58, 법학이 3.26으로 낮았어요. 도전해볼만 하죠. 단대 법학은 제가 몇 명 보낸 기억이 있어요. 좀 낮은 내신이었어요. 정치외교학 2.83, 행정학 3.18,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3.13, 커뮤니케이션학부가 2.77, 응용통계학이 2.3으로 높았습니다. 상담학이 2.66, 경제학이 3.07, 무역학이 2.88, 경영학부 2.45, 한문교육 3.92, 특수교육 2.68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럼 자연계열 한번 볼까요? 자연계열 계획평균이 2.83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건축학 5년제가 2.74, 건축공학은 3.58로 이 두 학과의 차이가 꽤 컸습니다. 사실 이제 5년제냐 4년제냐의 차이도 있고요. 이제 나중에 나와서 맞는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 다음 전자전기공학이 2.75, 고분자공학이 2.75, 파이버 시스템 공학이 2.81,
토목환경공학이 3.26. 오히려 토목환경공학이 3.26으로 건축공학보다 높았어요. 건축공학은 3.58이었는데 기계공학은 2.96, 화학공학이 2.54, 소프트웨어학이 2.72, 응용컴퓨터공학이 3.04, 수학교육이 2.37, 과학교육이 2.44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 1년의 예상치일 뿐이고 그 해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했냐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은 돼야 내가 지원했을 때 좀 불안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과수자 컷은 어땠냐면 2.18 정도의 인문계열 나왔고 자연계열의 내신 합격자 평균이 2.42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비슷했어요. 교과서 전형은 어느 학과에 특별히 막 높다 이런 게 거의 없었고 특별히 높은 걸 굳이 꼽으라 하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1.75, 상담학이 1.96, 이 응용통계학도 1.96이었네요. 나머지 학과는 2점대 초였기 때문에 평균을 감안하고 표준 편차를 감안한다면 2등급 초반이라면 방금 얘기한 세 가지 학과를 제외하고는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국제자유전공학부가 자연계열에 들어가 있네요. 2.86, 건축학이 2.67, 건축공학이 2.84, 전자전기공학이 2.42, 고분자공학이 2.22, 파이버시스템공학이 2.49, 토목환경공학이 3.84, 기계공학이 2.37, 화학공학이 1.99, 모바일시스템공학이 2.7, 소프트웨어학이 2.3, 응용컴퓨터공학이 2.43, 수학교육이 1.68로 되게 높았죠. 과학교육도 2.11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수사 전형은 역시 2등급 초는 돼야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너무 높은 학과는 이전에 입결을 확인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약 168% 정도 인문계열에서 보였고 자연계열은 161%로 두 계열상의 비율은 거의 비슷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까 얘기 못했는데 DKU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덜 빠집니다. 종합 전형은 내신이 좀 안 된 학생들이라서 여러 곳에 중복해서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인문계열은 87% 정도, 자연계열은 125% 정도. 많이 돌았네요, 자연계열은. 자, 요거 중요하죠? 보시면 이 퍼센테이지로 이제 1등급은 4%, 2등급은 몇 %인데 요 점수대가 중요한 거예요. 6등급까지는 크게 감점이 없는데 7등급부터는 절대 안 뽑겠다. 그러니까 이건 석차 등급 점수 계산할 때 내가 어떤 특정 과목이 7등급 이하가 있다면 나는 합격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도의 내신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4, 5, 6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7, 8, 9등급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학생이 점수가 좀 높게 나오고요. 3, 4, 5등급으로 주로 받다가 8, 9등급이 한두 개 있었다. 그럼 그 친구는 합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수 배분율을 잘 보고서 지원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KU 인재에 대해서 아까 열심히 읊어드렸는데 일단 여기 그 수지구 죽전로 여기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단국대학교가 옛날에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온 게 그래도 분당선의 덕분이지 않나 싶어요. 분당선 깔리면서 그래도 예전에 서울에서 1시간 넘게 버스 타고 가던 걸 지금은 분당선으로 충분히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건 SW 인재고요. 이 학과들을 선발하는데 모집 인원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관심을 많이 두고 하고 있진 않은데 여기 국내 정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국외고가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과에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라서 창업인재는 매년 많이 보냈었는데 이제 제가 좀 안 보내려고 해요. 왜냐면 창업인재 전형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서요. 지금은 막 창업인재 하나를 위해서 한 명 학생에게 너무 많은 시간 투자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교과수사 전형인데요. 여기서 보셔야 할 거는 수능 최저학력이에요. 수능 최저학력이 2개 영역 등급합 6 이내를 요구하고 있고 탐구는 1개만 반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역시 자연계열의 경우는 중요한 건 이거 수학 나랑 수학 가가 딱 배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형의 과탐은 인문계열을 지원할 수 있지만 나형을 선택한 학생은 단대의 자연계열의 학생부 교과수자는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2개영역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걸 다 맞추고서도 계열 평균이 2.18, 2.42가 각각 나온 거예요. 인문 자연순으로.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교과 40에 논술 6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과인데 그래도 내신 컷을 한번 봐야겠죠?
주점 캠퍼스에 논술로 간 학생들은 내신이 좀 낮아요. 4.24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경우는 4.28. 그러니까 두 개의 계열상에 큰 차이는 없지만 결국 4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애초에 이제 등급별로 좀 타겟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업사 전형은 2등급대의 내신이면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애, DKU 인재 전형은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의 내신이면서 전공적 합성을 드러낸 애, 그리고 최저 못 맞춰도 되는 애, 그리고 논술 우수자는 최저가 없어요. 논술 시험이 60% 반영되니까 논술 위주로 좀 선발을 하되 결국 교과 반영할 때는 아까 우리 교과 반영치를 봤잖아요. 6등급까지는 감점이 적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논술 우수자 전형도 결국에는 그 방식대로의 교과 선정을 하니까 꼭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학점 발인 평가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DKU 인재 전형과 SW 인재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합쳐서 70을 봅니다.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좀 적게 보고요. 창업 인재는 발전 가능성을 좀 더 늘려서 본. 이 DKU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는 못 맞추더라도 2등급 후반의 내신이나 3등급 초반의 일반고 내신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이 될 수 있다. 면접이 없어요. SW 인재 전형만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 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막 열심히 설명을 안 한 이유도 자소서의 중요성, 죄송한 얘기지만 단국대는 자소서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단국대는 생기부의 반영률이 가장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생기부 반영 순위로 쭉 나열하면 거의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단국대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아무리 잘 써도 생기부가 되게 별로면은 떨어지더라고요. 자 보시면 우리 그 중요하게 얘기 나왔던 것 지금 나왔네요. 제가 자소서 관영 비중에 대해서 설명할 때 꿀팁 뭐로 줬어요? 4번 문항이 있느냐, 4번 문항이 1000자냐 1500자냐 이렇게 해가지고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얘기했었죠. 여기는 4번 문항이 없는지 오래된 학교예요. 즉 4번 문항이 없다라는 건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낮다라는 거고 서류 100%라고 하고 면접도 보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뭘 본다는 겁니까? 생기부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국대는 그냥 생기부로 뽑는다. 만약에 생기부가 정말 좋은 친구들은 생기부를 믿고 여기를 좀 안전빵으로 쓴다라는 생각으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죽전 캠퍼스랑 천안 캠퍼스 중에서 저는 천안 캠퍼스가 더 좋아요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거기에 제가 자주 보내는 의치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치대 기준으로 천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